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철학의 항해 안정호 박사 유튜브 철학교실 오늘은 17-1과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라는 테마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제1장 공적 쾌락주의로서의 공리주의. 인간의 많은 걱정거리는 예를 들어서 약속을 지키라 같이 윤리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상호주관적인 갈등은 윤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윤리학은 인간들 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갈등이나 충돌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또한 가치는 행동을 낳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윤리 역시 가치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이런 실천적 행동을 다루는 학문은 흔히 실천철학 또는 윤리학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학문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을 그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 학문, 두 번째는 실천적 학문, 세 번째는 창조적인 학문입니다. 이론적 학문에는 흔히 철학 또는 형이상학 또는 물리학 또는 자연, 수학 등이 포함되고 실천적 학문에는 윤리가 속합니다. 창조적 학문에는 시학, 수사학 또 예술에 대한 학문 등이 있습니다. 실천에 대한 연구로서 윤리학은 인간의 고유한 방식적 도덕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실천적 연구의 목적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문제는 윤리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천 철학의 중요한 공헌은 19세기 영국의 제레미 벤담과 J.S. 밀이 개발한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하나의 공식으로 비교됩니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시 말하면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벤담은 대중의 즐거움을 윤리의 원리를 만들었고 그의 행복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이란 달리 말하면 바로 쾌락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는 쾌락주의라는 고대 윤리적 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쾌락주의는 원조는 에피쿠로스입니다. 쾌락주의는 특정한 철학 학파라기보다는 실제 인간의 일반적인 습관과 어떤 가치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영화 아시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 등장하는 오늘을 잡아라, 카르페 디엠 또는 캐치 더 데이라는 그런 구호 있죠. 이건 바로 쾌락주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마, 공부하지 말고 좀 놀아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오늘을 잡아라, 다시 말해 순간적인 즐거움을 잡아라, 이런 인생관입니다. 이처럼 쾌락 또는 플레저의 기본적인 의미는 신체적인 어떤 감각적인 또는 순간적인 즐거움입니다. 우리 가요도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 아시죠? 이게 다 결국은 쾌락주의 또는 향락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2장 공리주의의 장점.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공리주의 장점은 가장 많은 다수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적이며 대중적인 쾌락주의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수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기적이 아니라 대중적인 쾌락주의로서 공리주의는 쾌락주의 흔히 가지는 그런 비판이 있죠. 쾌락주의자는 이기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자유로우십니다. 그동안 쾌락주의자들은 순간적인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라는 그런 어떤 레터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벤담이 주장하는 대중적 쾌락주의인 공리주의는 쾌락주의 역사에서 큰 새로운 어떤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공리주의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쾌락을 고려함으로써 제외했던 향락주의, 쾌락주의 많은 약점을 부활했습니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오늘날까지 많은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또는 공공복지 이론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3장 J.S. 밀의 질적 공리주의. 이처럼 벤담의 공리주의가 넓은 호응을 받고 도덕과 국가 정책에 대한 큰 기여를 한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공리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쇼킹하지만 공리주의는 돼지들에게만 가치 있는 교리다. 그 이유는 사람은 즐거움 이외에도 많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공리주의는 쾌락, 즉 육체적인 순간적인 쾌락만을 최고 가치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공리주의가 행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주된 행복은 쾌락입니다. 그러면 공리주의는 사람을 돼지 취급한다는 사상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리주의가 말하는 최대 행복이죠. The greatest happiness, pleasure는 실제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행복이라는 실제로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행복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공리주의는 사람을 차갑고 냉정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윤리는 기본적으로
행동을 다루기 때문에 개성과 동기는 민첩하고 동정적인 행동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리주의는 이를 무시하고 오직 행동의 결과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어떤 계산해야 되고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어떤 순발력을 무시한다는 거죠. 자, 조스틴 밀의 공리주의, 유틸리테리안이즘의 책의 목적은 바로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고 도리어 공리주의를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밀의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리주의는 대지들에게 적합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밀은 육체적 쾌락과 지적 쾌락을 동시에 경험한 대부분 사람들이 도리어 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선배인 벤담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밀은 모든 쾌락의 동질성에 대한 벤담의 이론에 반대했습니다. 하여 밀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주장했습니다. 즉 질적인 공리주의를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가 있다. 따라서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되어져야 된다. 즉 질적인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다음과 주장했습니다. 지적인 쾌락, 예를 들어서 우정, 예술, 독서, 대화의 쾌락 등은 육체적 쾌락보다 높고 더 바람직한 종류의 쾌락이다. 또한 동시에 밀은 행복 또는 쾌락에 있어가지고 지성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성 또는 합리성이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어떤 운동은 순간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도리어 장기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어떤 지성 또는 합리성이 도리어 행복과 쾌락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돼지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는 것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유명한 이야기였죠. 저 어떤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저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판이죠. 공리주의의 두 번째 비판은 유명한 그 프랑스 혁명을 쓴 책을 쓴 토마스 칼라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비롯한 일부 도덕가들에 대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건 여러 가지 있는데요. 1번, 행복은 어떤 형태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행동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은 행복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따라 이들은 분명히 어떤 그런 비관론자였죠. 패시미스트라고 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이겁니다. 훌륭하고 고귀한 사람들은 도덕과 미덕, 즉 벌초를 위해서 행복을 포기한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흔히 금욕주의자, 스토익이라고 했습니다.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즉 금욕주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과 어떤 쾌락을 포기하고 덕과 어떤 의무를 중시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미래의 반론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 즉 공리주의에 반해서 또 다른 계층의 거부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은 행복은 어떤 형태로든 인간의 삶과 행동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죠. 무엇보다 먼저 행복은 달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하듯이 묻는다. 당신은 과연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왜 같은 말이죠. 자, 그럼 세 번째 비판에 대한 미래의 답은 더 같습니다. 설령 행복이 없다고 해도 효용이 나가겠죠. 유틸리티 공격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대 행복이죠. 행복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취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고통이나 불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다른 얼굴이다. 공리주의는 다시 말하면 행복의 어떤 최대 정대와 불행의 감소 둘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미래의 텍스트 있죠. 그러나 어떤 그런 경우에도 행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공리주의 이론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효용성의 원리, 즉 최대 행복의 원리는 단지 행복의 추구뿐만 아니라 불행의 예방이나 또는 완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간에 최대 행복의 원칙, 효용성의 원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4장 효용성, 최대 행복의 원리와 의무 도덕. 그리고 세 번째가 비판했죠. 밀은 도덕적 규칙이나 또는 소위 의무라고 해요. 듀티가 있죠. 가치를 인정한다. 따라서 항상 모든 행동을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보시면 듀리겠지. 영어 또는 독일의 플리트란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실천 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또한 한 가지 참고로 의무에 대한 윤리학을 흔히 의무론이라고 하고 디온톨로지라고 합니다.
이처럼 의무에 관한 학문이 있다는 거죠. 자, 미래에 따르면 사람들은 윤리적 문제를 항상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그런 의무 또는 통상적인 어떤 도덕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따르면 도덕 규칙 혹은 의무라는 것은 원래 사회 어떤 국가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흔히 당위 있죠. 슈드 또는 독일의 졸레 또 의무 방면은 듀리 또는 독일의 프리트는 그래서 최대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약간 좀 문제는 있죠. 그러므로 모든 도덕적 의무는 최대 행복이라는 독립주의 가치에 대한 수단이다라고 합니다. 도덕적 의무와 미덕이죠. virtue, 덕이죠. 또는 이건 독일어 투겐트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최종 기준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같은 도덕적 의무나 법적 규정은 그게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 이런 것들이 자신과 사회의 행복에 대한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만 이런 주장들은 도덕적 의무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옳다고 하는 어떤 우리 상식과는 좀 모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도덕과 의무는 상식처럼 무조건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도덕성이나 어떤 법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오직 공리성의 원칙에서만 정당화되어야 됩니다. 공리주의 그 원칙이었죠. 또 교리는 다시 말하면 행복은 바람직한 것이다. 아니 행복만이 유일하게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사상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의무인 것은 아까 도덕 같은 거였죠. 자, 그 목적의 수단에 그로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또 미래도 인류가 서로를 해치지 이러면서 그 많은 도덕적 규칙은 어떤 경험보다도 인간의 복지에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어떤 도덕적 의무나 규칙 또는 법의 정의 등이 인간의 복지에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 사상입니다. 따라서 밀은 의무 도덕의 장점인 도덕적 열정과 동정심이 또 공리주의와도 양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리주의 역시 열정 가지고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기서 한 가지 개념 설명이 있죠. 동기주의 윤리학, 흔히 모티베이셔널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결과주의 윤리학, 컨시퀀셜리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 도덕이죠. 듀티 모랄은 동기주의 또는 의무론이라고 합니다. 공리주의는 행복 도덕이며 해피니스 모랄이며 결과주의다. 약간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의무 도덕과 행복 도덕의 조합에는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의무가 효용 원칙으로 최대 행복과 모순될 때는 전자가 부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 도덕이죠. 도덕에 흔히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있죠. 다 뭐 기본적으로 배웠죠. 자, 그러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어떤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어쨌든 맞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공리주의를 따르게 될 경우에 우리는 물론 도덕 가치를 약간은 훼손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좀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이런 듀리 모랄이 해피니스 모랄에 좀 포섭돼야 된다고 밀은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런 어떤 의무일죠 또는 그 듀리 모랄이 있죠. 이런 결국 결과주의 해피니스 모랄의 한 부분은 또는 수단으로서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숙제인데요. 자, 위에서 논의된 미래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자. 특히 까만 다이아몬드 있죠. 표현을 좀 주의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시는 분들은 혹시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